자, 여러분들 맥주 많이 좋아하시죠? 여름에 특히 시원한 맥주, 막 땀 흘리고 나서 시원한 맥주 팍 이렇게 따가지고 거품 이렇게 싹 나게 마시면 정말 맛있죠? 그리고 이제 목욕하고 나서 한 잔의 맥주의 그 여유.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딱 맥주를, 나에게 주는 선물처럼 이렇게 맥주를 마시는 거. 이게 또 이제 중독되면은 하루에 한 캔이 2캔 되고 2캔이 3캔 되고 막 5캔 먹고 다음날 지장이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청량감이 느껴지는 맥주, 시원한 맥주, 그런 구수한 메가의 맛. 제가 처음에 맥주를 먹어봤을 때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하도 맥주를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맛있어? 그래서 엄마가 한 잔 마셔봐. 그래서 한번 마셔봤거든요. 너무 맛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걸리는 좀 달달한 게 맛있었는데 맥주는 좀 구리구리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맥주의 맛을 알 것 같아요. 그 시원하고 쌉쌀한 맛. 이제 옛날에는 맥주에 대해 잘 모를 때는 그저 그냥 순한 맥주, 부드러운 맥주를 좋아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맥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 특유의 호배 쌉쌀함, 약간 어른 입맛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맥주를 찾아보게 되고 그냥 일반 라거 맥주보다는 에일 맥주라고 하는 좀 특이한 독특한 그런 맥주들도 먹게 되고 밀맥주를 선호하게 되고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이제 회식 자리라던가 뭐 여러 자리에서 일단은 맥주를 먼저 먹잖아요. 주로 맥주를 먹고 그 다음에 소주를 달리고, 그리고 요즘은 소맥을 많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맥주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생기게 된 건지 궁금하죠, 여러분. 맥주의 역사 여러분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저는 맥주의 역사가 기껏해야 한 중세 정도에 만들어졌나? 뭐 와인의 역사도 길긴 한데 맥주의 역사는 언제부터일까 막 별로 저는 오래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저도 이건 처음 알았어요. 맥주가 무려 기원전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기원전 4000년이면요 우리가 예전에 막 세계사 시간에 4대 문명 외웠던 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 막 황하 문명, 그 문명 때 생긴 거예요. 이 맥주는 어느 문명에 생겼냐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수메르인들이, 이제 수메르 민족이 있는데 그 수메르인들은 자기네들 글씨를 이렇게 쐐기 문자를 이용해서 점토판에다가 글씨를 새겼고 그 점토판에 그림 같은 거를 나타낸 게 있어요. 거기에 수메르인들이 이렇게 맥주를 만드는 모습, 술병과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 점토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점토판이 바로 모뉴멘트 블루라는 그런 오래된 기록이 있는데 방아를 찍고 맥주를 만들어서 그 니나 여신에게, 니나 여신은 아마 곡물과 관련된 여신일 거예요. 그런 농경과 관련된 니나 여신에게 술을 바치는. 그러니까 예로부터 뭔가 제천의식을 하고 춤을 추고 음주가무를 할 때는 항상 술이 같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뭔가 취해야지만 환각 증상이 일어나고 그 가장 귀한 술을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행사를 항상 했다라는 거죠. 너무 오래됐죠. 기원전 4000년이라니. 맥주의 역사가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맥주의 역사가 길고 그 이후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런 왕국으로 이제 각 문명에서 이제 맥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맥주가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먹고 있었는데 BC 1750년 전에 우리가 유명한 그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가 눈을 뺐으면 너도 그 사람 눈을 빼고 누가 네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부러뜨려라 라는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맥주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취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구체적이야. 함무라비 법전에 맥주에 관한 법률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이때 당시에 이미 맥주 바가 있었어. 비어홀이 있었어요. 맥주를 마시는 그러한 이렇게 맥주를 파는 상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비어홀에서 맥주를 마실 때 뭔가 나라에 거역하는 모반을 이렇게 계획한다던가, 원래 그런 거는 술 취해서 계획하잖아요. 역적 모의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점포주인도 같은 죄로 취급받는다. 이런 게 함무라비 법전에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맥주를 이렇게 즐겼다라는 거. 함무라비 그 왕 시절에도 바로 BC 1750년에도 맥주의 그런 기록이 남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에 대한 기록이 남아져 있는 게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이집트 신화에 이런 태양의 신 오시리스가 그의 아내
오시리스가 이시스의 도움으로 맥주를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집트 신화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원래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그쪽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술들이 거의 그쪽에서 먼저 마셨어요. 커피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있던 맥주가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유럽에서의 맥주의 역사를 얘기를 하자면 이제 게르만인들이 북유럽에서 정착 생활을 한 BC 1800년에 맥주를 만들었다는 게 기록에 남아 있고, 로마 제국 시대의 역사가인 다키도우스라는 사람이 게르마니아라는 그 역사서에서 그들은 복밀의 술을 그 밖에 다른 곡물로부터 음료수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밀이나 이런 메가나 이런 곡식으로부터 이렇게 음료를 만들고 커다란 그릇에다가 모서리에 입을 대고 마시는데 배를 채우고 따뜻함을 취하기 위해서 마셨다라는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맥주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리고 맥주 먹으면 약간 이게 알딸딸하게 취하면서 이렇게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배도 따뜻해지고 따뜻함을 취하기 위해서 이 음료를 마셨다. 이것이 바로 맥주라는 거죠. 그래서 맥주는 다른 말로 포만감도 생기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메가가 어느 정도의 칼로리도 있기 때문에 액체빵이라는 그러한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액체빵. 그리고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천주교 신자고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십니다. 성당에서조차 술을 마셔요. 저는 원래 교회 다녔었거든요. 교회에서는 이제 술을 못 마시게 하고 맨날 숨어서 마셔야 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해서 이제 천주교로 옮겼는데 술 때문에 옮긴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이 천주교랑 잘 맞아서 옮겼는데, 천주교에서는 성당에서는 부활절에 이렇게 교회로 치면 권사님, 그런 할머니 분들과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내려가잖아요. 식당에 막 이렇게 부침개랑 이런 게 세팅이 되어 있고 테이블마다 막걸리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낯선 모습이. 그건 이제 할머니 분들하고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맥주나 막걸리 같은 거를 따른 다음에 부활 막 이러면서 건배하고 마시고, 아니, 이런 낯선 분위기. 교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술을 금지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원래 이 술은 수도원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하긴 카톨릭은 술을 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의 그러한 부패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신교가 크리스트교, 지금의 기독교고, 기독교는 이제 가톨릭을 부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금욕적으로 술도 마시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 성경 자체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란 말은 없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술을 마시지 말란 말은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기적이 바로 그곳이 바로 이름이 뭐였더라? 가나였나? 갑자기 그 도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떤 결혼식에 이렇게 초대받아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님이, 아들아, 술이 떨어졌댄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술도 만드실 정도로 술을 그렇게 금하고 못 마시게 했던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그냥 저의 술 먹는 거를 지금 어떻게든 이렇게 쉴드 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세에서는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었고, 그 맥주가 엄청 맛있었다라는 거야. 심지어는 그 맥주가요, 벨기에에서는 그 수도원에서 대대로 내려온 맥주가 오르발이라는 맥주가 있는데, 그 맥주에는 후추 맛이 난대요. 그리고 되게 상쾌하고 한 번 마시면은 잊을 수가 없는 맛이래. 거기서만 나오는 맛이고, 그런 식으로 그 맥주장인들이 수도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신부님들, 이런 수도원에서 수도 돛 닦는 분들이 맥주를 마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에서 맥주의 양조를 담당을 했고, 수도사들이 주로 이제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데, 금식할 때는 물만 먹어야 되거든요. 배고파. 물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물만 마시고
음료를 마시는 거는 이제 허용이 되니까 이제 좀 포만감이 생기는 술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단식을 할 때 꼼수로 맥주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 맥주 마시면 배부르거든. 그래서 뭔가 배도 약간 따뜻하게 해주고 좀 기분도 좀 좋아지는, 그러면서 이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중세 수도원은 스스로 자급자족했어요. 먹을 걸 다 농사짓고 스스로 만들고 해서 맥주도 거기서 많이 만들게 됐고, 그것이 15세기 바이에른의 베네딕트 수도원과 그런 그 수도원이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이 맥주로 너무 유명해지고, 그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 비법을 가지고 양조장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유럽에 어떻게 보면 맥주의 원조, 맥주장인들의 그런 시작은 수도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맥주 이름 남아있는 것도 다 지금 수도원에서 이제 시작된 맥주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8세기로 넘어오면 어느 나라에서 이제 맥주가 유명해지냐면 영국의 맥주는 페일 에일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에일이라는 맥주와 포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에일이라는 게 이제 영국이 최초로, 원래는 메가 가지고만, 메가 아시죠? 메가가 뭐냐면 메가 뭐 이런 거죠. 메가 보리. 근데 보리인데 보리를 싹을 틔운 다음에 발효를 시켜요. 이 메가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식혜 만들 때 엿기름, 우리가 식혜 만들 때 엿기름으로 발효를 하거든요. 식혜를 마실 때 약간의 텁텁한 맛, 그게 맥주의 원료 중에 하나예요. 엿기름. 그래서 이제 일반 보리는 6줄 보리보다는 2줄 보리가 양조용으로 좋대요. 6줄 보리는 뭐지? 그럼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2줄 보리로만 맥주를 만들고, 우리가 흔히 맥주 그 상징인 그 2줄 보리가 이제 메가입니다. 이 메가만 가지고 맥주를 만들다가 홉을 넣게 돼요. 홉을 넣으면 맥주가 조금 더 이제 유통기한이 길어지고 맥주의 풍미가 더 풍부해지는데, 이 홉은 뽕나무과 다년생 넝쿨 식물인데, 이 홉이 지역마다 그 향이 달라요. 어떤 지역은 홉에서 약간 오렌지 향이 나고, 어떤 지역은 쌉쌀한 맛이 나고, 어떤 지역은 후추 향이 나고, 그래서 이 홉을 아로마 호피라고 합니다. 홉의 종류에 따라 향이 다르고 아로마 향이 난다. 그래서 요즘에 뭐 아로마 호프 이렇게 해서 막 필라이트 선전하잖아요. 근데 필라이트는 아로마 호프 향 맡는 거예요. 그 안에 홉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필라이트가 그래서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고, 효모를 이제 여기다가 넣고, 갑자기 맥주의 원료까지 얘기하게 됐네요. 메가, 홉, 그리고 효모를 넣고 발효시켜서 만든 게, 물로 발효시켜서 만든 게 바로 맥주죠. 근데 클라우드 선전에서 물을 넣지 않았다 이러는데, 물을 안 넣고는 맥주를 만들 수 없는데, 난 그 선전이 되게 의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0% 메가로만 만들었다. 거기에 이제 이거죠. 이제 예를 들어 기존의 하이트나 카스 같은 경우에는 메가를 한 10%에서 20%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다 물이거든요. 거기다가 탄산을 인공적으로 넣고 메가의 함량이 되게 낮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는 100% 메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추가로 원가 절감을 위해서 물을 더 섞지 않았다라는 그런 선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진하긴 하죠, 클라우드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영국에서 최초로 홉을 넣었다는 거. 쌉쌀한 그런 맛의 맥주를, 그런 게 바로 에일인데, 그것을 이제 영국에서 처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제 점점점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길드를 만들게 되죠. 길드라는 건 요즘에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이 길드를 많이 만들어요. 혈맹, 길드 비슷한 거예요. 뭔가 하나의 조합 같은 거죠. 상공업 조합을 만들게 돼. 일종의 계모임, 친목 모임이야. 아버지들 친목 모임 하면 무조건 맥주가 빠질 수 없죠. 기승전 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길드 모임에서 엄청나게 맥주를 많이 먹게 되고, 그러한 맥주의 샵들, 그런 맥주, 이런, 뭐라 그래, 호프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점차 맥주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맥주의 가장 본고장은 또 독일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영국과 좀 다르게 독일 고유의 되게 순수한 본연의 그런 맥주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516년에 맥주에는 메가, 물, 호프 요 세 가지 원료 이외에는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맥주 승수령을 발표하고 공포하게 돼요. 맥주에 잡스러운 거 넣지 마라. 자존심인가 일종의. 왜냐면 사람들이 이 맥주 저 맥주 만들면서 뭐 이제 막 맥주에다 밀도 넣고 쌀도 넣고 막 이것저것 많이 넣고 막 옥수수도 넣고 전분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맥주 본연의 본질이 흐려진다.
맥주는 순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맥주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러한 독일 맥주의 특이 순수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맥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 중심으로. 독일이 맥주가 발달하게 된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독일이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맥주를 물처럼 마십니다. 그래서 순한 맥주, 평소에 마시는 맥주 이런 식으로. 프랑스나 남부 유럽, 프랑스라던가 이탈리아, 이런 그리스, 뭐 스페인 이쪽은 와인을 자주 마셔요. 맨날 기승전 와인이야. 근데 이제 독일은 모든 음식이 항상 맥주와 함께 물처럼 맥주를 먹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제 맥주가 많이 발달을 하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유럽의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덴마크,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맥주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나는 어느 나라 맥주를 특히 좋아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벨기에 맥주 좋아하거든요. 여자들이 벨기에 맥주 많이 좋아해요. 호가든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각 나라의 맥주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국을 가봤어요. 영국에는 맥주집이 흔하게 있는 게 바로 펍이 있어요. 펍. 맥주를 파는 곳인데 커피숍 같기도 하면서도 레스토랑 같기도 하면서 맥주를 팔아요. 되게 좀 서민적인 느낌이고 편해요. 그냥 이렇게 원목 느낌의 되게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의 그냥 간단히 맥주만 마시고 주로 사람들이 안주로 먹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배고픈 사람은 스파게티 같은 거 시켜서 밥을 먹거나 샌드위치 같은 걸로 요기를 하기도 하고 커피를 시켜 먹기도 해요. 주로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커피보다는 티를 많이 마셔요. 밀크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펍 문화가 있는데 되게 좀 사람 냄새 나는 왁자지껄한 그런 모임의 분위기. 그래서 영국은 이 펍을 중심으로 맥주가 발달을 했고 그 펍에서는 생맥주를 뭘 파냐면 에일을 팔아요. 홉을 넣은 그런 쌉쌀한 에일을 파는데 진짜 맛있어요. 뭔가 좀 진한 맛? 진짜 유럽에서 맥주를 먹어보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목 넘김이 부드럽고 좀 잘 들어가요 맥주가. 그리고 소주랑 섞었을 때 소맥에 최적화된 그런 맥주인데 진짜 맥주 본고장 그런 유럽의 맥주를 진짜 먹어보면 진한 맛이 나요. 그리고 거품도 곱고 탄산이 인위적이지 않고 우리나라는 톡 쏜다 이러면서 탄산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탄산이 원래는 메가와 홉의 그런 발효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생기는 탄산이어야 되는 건데 술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탄산을 인공적으로 주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맥주를 먹으면 좀 과하게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름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맥주를 지금 디스하는 것 같지만 디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맥주 많이 발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맥주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요즘 많이 괜찮은 맥주들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피츠 꽤 괜찮던데. 아무튼 그리고 영국은 펍이 유명하고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하면 역시 바로 기네스죠. 기네스도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또 최애 맥주인데 이따가 먹어볼 겁니다. 기네스 드셔보셨나요? 이 기네스는 기네스의 매력은 이제 역시 고운 거품이죠. 기네스 이 병에는 아마 없을 건데 기네스 캔에는 볼이 들어있어요. 기네스 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네스를 따르는 방법은 이런 컵에다가 기네스를 약간 절반 정도 따른 다음에 볼을 이렇게 흔들어서 거품을 인위적으로 내서 덮어줘야 됩니다. 기네스의 거품은 진짜 고와요. 이런 약간 거친 그런 거품이 아니라 진짜 고운 거품. 그리고 탄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진하고 흑설탕 맛이 살짝 나면서 이게 또 매력을 느끼면 그 흑맥주의 매력에 빠지는데 그것이 바로 아일랜드의 대표 맥주 스타우트입니다. 이 스타우트 맥주는 에일 맥주에 속하는데 1700년도에 등장한 것으로 스타우트 맥주는 원래 짐꾼들이 먹었대요. 좀 도수가 센 맥주. 짐꾼들이 먹는 도수가 센 맥주에서 생긴 건데 아일랜드 대표 맥주가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전 세계에서 매일 150여 개국에서 거의 1000만 잔 이상 팔리는 기네스가 바로 아일랜드 대표 맥주죠.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면 꼭 기네스 생맥을 먹어봐라 라고 하는데 기네스는 흑맥주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기네스 다음으로 제가 흑맥주 중에 좋아하는 건 코젤이나 아사히 다크도 나쁘지 않아요. 스타우트가 다 에일은 아니죠. 스타우트가 에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에일하고 라거로 완벽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스타우트는 에일 맥주가 맞고
라거 맥주에서 흑맥주는 다크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우트는 다 에일이에요. 스타우트는 에일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일 종류 중에서 흑맥주가 스타우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우트는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우리나라 스타우트는 다크 라거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우리나라 스타우트는 에일 맥주가 아닌데 라거 맥주의 흑맥주인 건데 이름을 스타우트로 제품명을 줬는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예, 드셔보시면 알아요. 하이트 스타우트랑 기네스랑 맛 자체가 달라요. 얘는 탄산도 되게 많고 그냥 흑맥주인데 솔직히 스타우트 맛 없어요. 솔직히 되게 맛이 죄송합니다. 제 입맛에서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도 스타우트라고 지면 안 되는데 헷갈리게 이거는 다크라건데 차라리 뭐뭐 다크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거 약간 맥주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아무튼 스타우트는 에일이고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역시 맥주의 본고장 독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독일에 가면은 이제 맥주 마시러 독일에 간다고 하는데 저는 꼭 독일에 가볼 거예요. 독일에 가서 독일 본고장 맥주를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이 독일은 음식 자체도 이 맥주에 어울리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꼭 독일 가면 먹어줘야 되는 거 저희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저도 안 먹어봤지만 미넨에서 슈바인학센과 맥주를 먹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슈바인학센 슈바인학센은 독일식 족발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슈바인학센을 사진을 딴 줄 알았는데 안 땄나봐요. 슈바인학센 약간 저기 족발처럼 생겼어요. 이 슈바인학센에다가 피클을 얹고 거기다가 바이젠 맥주랑 같이 먹으면 이제 독일식 삼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슈바인학센은 이제 우리나라식 족발인 거고 독일은 또 뭐니 해도 소세지와 맥주 그걸 환상궁합이죠. 또 소세지랑 맥주 그런 수제 소세지 맛있죠. 그리고 독일에 그럼 옥토버 페스티벌 그래서 독일에는 여러 맥주와 관련된 축제들이 지역마다 있어요. 뮌헨에도 있고 뭐 다른 지역에도 많고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면은 그런 뮌헨에서 그러한 슈바인학센과 삼합을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한 벨기에 맥주는 다양성으로 승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맥주, 좀 여자들이 좋아하는 맥주가 벨기에에 많은데 벨기에 맥주는 좀 특색이 있어요. 스텔라도 꽤 맛있고요. 되게 좀 청량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쌉싸름이 적당하고 단맛도 좀 있고 스텔라 맛있고 호가든은 워낙 유명하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호가든. 감귤 껍질이 들어가 있어요. 호가든에는. 그래서 그 감귤의 향이 좀 나요. 오렌지 껍질. 감귤이 여기서 왜 나와? 제주도야? 자, 감귤 아니에요. 감귤은 제주도고. 오렌지. 내 지금 오늘 액정이 나가서 미쳤나봐. 예, 오렌지 향이 느껴집니다. 오렌지 껍질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호가든을 비슷하게 따라한 우리나라 제주도 맥주 있어요. 지금 개발하고 아직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따가 제가 지역 맥주 설명할 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제주도 맥주, 제주도 위트에일이라는 거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호가든 판박이래요. 근데 이제 위트에일에는 감귤 껍데기가 들어가가지고 감귤 향이 난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감귤이니까. 약간 포장지도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또 먹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출시되면 먹어보려고. 호가든은 오렌지 껍질이 들어가서 약간 오렌지 향이 나고 그 특유의 밀맥주의 부드러움. 레페도 괜찮고요. 여기 듀벨은 되게 도수가 높아요. 묵직한 느낌? 듀벨도 괜찮고. 근데 이런 벨기에는 맥주의 다양함으로 유명합니다. 벨기에 맥주는. 그래서 맥주의 박람회장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종류가 왜 많냐면 벨기에는 각 수도원의 특징적인 맥주로 그것의 비법으로 양조장을 만들어서 맥주를 만들었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까 말한 그 오르발이란 맥주가 후추 맛이 나는 그런 맥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맥주 좀 잘하는 좀 맥주 애호가들이 다 그걸 먹고 엄지척. 초기에는 후추 맛이 나고 이 오르발이 6개월이 지나면 약간 신맛과 레몬 맛으로 변한대요, 맥주가. 그렇게 발효가 된대.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거품이 크림처럼 생성이 되면서 맛이 되게 드라이해진대요. 그래서 여기 좀 먹어보고 싶다, 오르발,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유럽이 아무래도 맥주가 특히 발달을 해요. 하지만 일본하고 미국도 꽤 맥주가 발달했습니다. 일본은 제가 오키나와에 가가지고 오리온 맥주를 되게 많이 먹어봤고 아사히 생맥 같은 경우 일본에서 먹어봤는데 일본도 그냥 기승전 맥주예요. 라면집에 가서 일단 맥주.
횟집에 가서 일단 맥주. 심지어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집에서 맥주를 팔더라니까 진짜. 맥주를 안 파는 곳이 없어. 패스트푸드점에서도요. 맥주를 이 오리온 맥주를 넣고 거기다 아이스크림을 띄워서 줘요. 그래서 뭐야 이 쏠릴 것 같은 데서 먹어봤는데 맛있어. 우리가 요즘 크림색 맥주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 크림색 맥주에 약간 우유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 녹았다고 생각해봐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것도 맛있고. 근데 일본은 아무래도 맥주 기술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발달한 건 인정해야죠. 일본 맥주 솔직히 맛있어요. 진짜 잘 만들어. 그리고 이제 미국도 좀 다양한 지역 맥주가 유명하고, 미국은 또 IPA 맥주로도 유명하죠. 미국은 그 미국 자체의 특이한 호흡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맥주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은 깐깐한 건 되게 깐깐해요. 일본은 맥주를 만들 때 메가 함유량이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보리, 엿기름, 보리 싹 틔운 거, 이 메가의 함유량이 66.7 이상인 것만 맥주로 친대요. 이거 이하는 맥주를 치지 않는데. 메가의 함유량이 낮다니 이건 맥주가 아니야. 약간 독일적인 자존심이랄까? 그래가지고 발포주라고 그냥 얘기한대. 그냥 거품이 나는 주다. 발포주. 이건 메가의 함량이 적으니까 발포주다. 이번에 제가 이따가 먹어볼 건데, 아사히에서 금액을 낮추고 아사히에서 발포주를 만들었어요. 거품이 되게 고운 발포주. 그래서 금액을 낮추고 조금 이제 도수는 좀 높이면서 크리미한 크리미한 거품으로 유명한 이제 아사히 프라임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발포주예요. 메가의 함량을 낮춰서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메가 함유량이 몇 %여야지 맥주라고 칠까요? 일본은 66.7%인데. 맞춰보세요. 우리나라는 무려 10%. 그러니까 이제 뭐 메가는 요만큼 10%만 넣고, 나머지는 이제 물 넣고, 거기다가 이제 뭐 옥수수 가루 넣고, 전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을 넣는다든지 좀 부드럽게 만든다든지, 그 제조 뭐 그런 제품에 따라 이제 부가물들을 많이 넣는 거죠. 메가의 함량을 낮추면은 원가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맥주의 나쁜 점은, 메가를 너무 조금 쓰고 물을 많이 넣고 밍밍하게 만드는 대신 탄산은 이빠이 집어넣고, 탄산 이빠이란 말하면 안 되지. 탄산을 매우 많이, 일본의 잔재니까 매우 많이 집어넣고 원가를 낮췄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맥주 가격이 싼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맥주도 사실 공장에 가서 직접 먹으면 참 맛있대요. 우리나라 맥주 맛이 또 떨어지는 이유가, 식당에 맥주들을 엄청나게 쟁겨놓는 거예요. 맥주도 신선도가 필요한데, 이제 맥주가 좀 가격을 이제 단가 싸게 해가지고 엄청 쟁겨놓고 먹기 때문에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냉장고에 있기 전에는 그냥 상온에다가 보관을 해요. 제가 맥주집에서 알바를 해봐서 왔는데, 그냥 상온에 보관하다가 나중에 이제 냉장고에 채워 넣어요. 그럼 그 상온에 있는 애들이 조금씩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고, 이제 진짜 그 오비 맥주 뭐 공장에 가가지고 생맥을 직접 먹어보면, 우와, 우리나라 맥주 왜 이렇게 맛있어? 거기서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메가의 함량이 10%만 넣은 맥주예요. 주세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이유는 맛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했다는 건데, 그건 핑계인 것 같고, 우리나라 주세법도 적어도 50%는 넘어야 맥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한 캔에 3,000원 받는 그 맥주 가격에 그 정도의 메가 함량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맥주 먹어도 이게 뭐야? 이게 맥주야? 뭐 화를 내요. 독일 사람들 특히 먹으면. 그나마 우리나라 맥주에서 조금 이제 인정해주는 게 맥스나, 맥스도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치고는 그렇게 안 좋아하고, 클라우도 조금 인정해주고 있고, 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세븐브로우에서 약간 좀 맥주다운 맥주를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탄산을 인공주입해서 우리나라는 청량감은 세계 제일이에요. 탄산이 막 탁탁탁탁 터져. 인공적인 탄산. 그래서 메가의 함량이 좀 우리나라 낮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맥주가 유럽에서 이렇게 발달하다가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건 역시 영국의 19세기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 때 이제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맥주도 대량 생산으로 이렇게 맥주를 옮기고 효모를 옮기고 발효를 시키고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으로 찍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맥주는 수제 맥주 에일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야 되는 수제 맥주에서 공장으로 찍어내는 라거 맥주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노란색 맥주, 요게 바로 라거 맥주예요. 거품이 이렇게 있고 이게 라거 맥주. 그래서 제가 에일 맥주랑 라거 맥주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개를 완벽히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일은 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에일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에일은 페일 에일이라고도 하고, 에일이라는 거는 에일과 라거는 맥주의 발효 방식의 차이예요. 에일은 맥주를 발효시킬 때 효모가 위로 뜨는 효모들을 가지고 그거를 건져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면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상으로 외우셔도 좋아요. 알잖아 너를 이토록. 아무튼 그렇게 외우시는 거. 에일은 어쨌든 뜬 거, 상면 발효로 이렇게 떠서 만들어요. 전통 방법이에요. 에일은 예로부터 만들었던 전통 방법. 그런 다음에 좀 뜨거운 상온에서 3주 동안 발효를 해요. 3주 발효는 좀 맥주 만드는 것 치고는 짧게 발효한 겁니다. 단기간 발효하는 거라고 칠 수 있고요. 옛날부터 만든 방식이기 때문에, 옛날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뜻하게 그냥 발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술 만들듯이, 우리나라가 막걸리 이런 거 만들듯이 이렇게 효모가 뜨면 그 뜬 걸 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에일입니다. 그래서 에일은 이렇게 발효돼서 뜬 애들을 만들기 때문에 되게 깊어요. 에일 맥주의 특징은 향이 깊고 진하고 좀 쌉쌀하기도 하고 색깔이 좀 진해요. 탁하거나 진하거나. 그리고 향이 되게 풍부하고 그 맥주만의 특색이 되게 다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에일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시고 이건 어디 거? 이건 뭐? 이렇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맛의 임팩트가 되게 강해요. 특색이 강하다는 거. 그래서 수제 맥주라고 하죠. 에일 맥주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페일 에일, 그리고 IPA, 바이젠 스타우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페일 에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페일 에일은 간단해요. 페일 에일은 뭐를 예를 들면 좋을까? 그냥 페일 에일은 그냥 영국 맥주예요.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런 맥주.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고 또 할 수 없고, 페일 에일은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상면 발효 방식으로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냥 에일의 원조, 그게 그냥 페일 에일입니다. 영국에서는 처음에 석탄으로 만든 원료로 약간 좀 어두운 그런 석탄에다가 약간 그런 튀긴 그런 메가에다가 만들었고, 좀 밝은 색에다가 쓴맛으로 이렇게 에일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제 페일 에일이라는 게 영국식인데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막 유명해지면서 에일을 다 붙어. 그래가지고 벨지안 페일 에일, 벨기에산 페일 에일, 아메리칸 페일 에일, 이런 식으로 페일 에일은 에일의 대표적으로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를 딱 페일 에일로 나누기에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되게 넓은 범위라. 근데 IPA는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IPA는 요즘에 IPA 맥주가 좀 핫한데,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IPA 맥주를 드셔보시면 되게 다양한 맛이 나요. 카라멜 맛, 바나나 맛, 나무향, 꽃향, 허브향, 후추, 이렇게 고추향, 파인애플 향이 나는 IPA도 있고, 자몽맛, 그레이프루트, 오렌지. 제가 최근에 먹어본 IPA는 오렌지 향과 자몽 향이, 자몽으로 만든 맥주 같았어요. 근데 그 안에 자몽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 자몽 향은 미국의 그 자몽 향이 나는 호프를 써서 그런 거예요.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IPA랑 맥주는. 근데 IPA는 원래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영국에서 이제 인도에다가 그 영국 맥주를 수출하는 와중에 너무 이제 인도로 가는 그 여정이 길고 쉽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상하게 하려고, 배에서 안 상하게 하려고 홉의 양을 좀 더 늘렸어요. 그 홉이 약간 아로마 향이고 홉을 많이 넣으면 좀 덜 상하거든요. 그래서 홉을 많이 넣다 보니까 뭔가 좀 더 홉의 특색이 좀 강하고, 메가보다는 홉이 느껴지는 거지. 뭔가 좀 향이 특이해요. 시트러스 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오렌지 향이 나는 그런 IPA가 이제 미국에 가서는 미국 특유의 그런, 미국의 홉은 파인애플 향이 나거나 오렌지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홉을 사용해서 미국에서도 IPA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요즘 IPA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만든다라고 약간 인식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IPA가 많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주말에 먹었던 게 바로 케이오틱 더블이라는 트위스트 만자니타라는 미국 그 IPA거든요. 이거를 제가 IPA를 처음 먹어봤어요, 이번에. 깜짝 놀랐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써? 맛없어 이랬는데 뭐 오렌지 향은 좋다 이랬는데 이제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이 매력에 빠져버렸어. 딱 여러분 마시는 순간 향이 자몽 같은 이런 향이 오렌지 향이 샥 나고 그러면서 그 향 때문에 청량감이 느껴지면서 되게 맛이 진하고 끝맛이 쌉쌀해요. 그게 처음에는 쓰다고 느껴졌는데 그 쌉쌀함이 중독이 된달까? 이것은 마치 초딩 입맛인 내가 아메리카노가 처음엔 써서 안 먹다가 점점점 아메리카노의 씁씁맛이 좀 좋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 보면 막 샷 추가해서 먹고 그런 거와 같은 비슷한 느낌? 예, 그래서 이 IPA 맥주 중에 이 만자니타 케이오틱 더블 요것도 괜찮고요. 우리나라 것도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세븐브루에서 나오는 IPA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븐브루의 너구리 IPA라고 유명한데 제가 원래는 오늘 이걸 구해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낮에 머리 붙이고 오고 피곤해서 좀 자느라고 마트를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 IPA 맥주는 편의점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샀는데 요거는 이제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건데요. 세븐브루이에서 만든 IPA 맥주로 너구리 IPA라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맛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오렌지 향 나는 홉과 미국산 홉을 사용하고 있는데 꽤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세븐브루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세븐브루이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주로 유명해진 건데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국산 맥주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비와 하이트의 전신은 다 일본 회사잖아요. 그렇다고 지금도 일본 회사는 아니지만 일본 회사에서 이제 뿌리가 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최초의 국산 맥주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국가에서도 밀어주는 거고 여기 맥주들이 꽤 유명한 게 많아요. 이따가 그건 또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IPA를 얘기하다가 나온 거니까. 그리고 IPA, 대표적으로 IPA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주는 거 제가 블로그에서 몇 개 떼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안 먹어봤는데요. 이마트에서 8,000원대. IPA는 좀 가격이 비싸요. 수제 맥주고 되게 소량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명한 거고요. 예. 라구니타스? 과하지 않은 향과 적당히 한 드라이함으로 목 넘김이 좋다고 해요. IPA가 처음이면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IPA라고 크게 써있는 이마트에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IPA 맥주로도 유명한 거 요거 많이 드세요. 요것도 라구니타스 IPA와 이 녀석은 블라인드 테스트 내어놓으면 구분해낼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뭐 그래가지고 이것도 유명하죠. 인디카라는 IPA 요것도 유명하고 이것도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판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 스톤 IPA 요것도 술집에서 많이 판다고 해요. 요것도 단맛이 좀 요거는 특징이라고 해요. 미국 IPA 중에 특히 특이하고 이제 파티. 그러니까 미국에서 IPA가 뜬 이유가 IPA 특유의 그런 약간 시트러스한 청량감, 향이 약간 시원한 느낌. 그래서 여름 맥주로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 쌉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IPA도 에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바이젠. 바이젠은 간단해요. 바로 밀맥주가 바이젠입니다. 뭐 해페 바이젠, 뭐 크리스탈 바이젠 이렇게 많은데 바이젠은 밀맥주를 얘기하는 거고 바로 독일이 원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젠은 바로 유명한 게 바로 호가든 사진이 없나? 호가든 없으니까 이걸로 있다. 예, 호가든 사진 여기 있네요. 예, 호가든 화이트 비어. 호가든 우리가 흔히 먹는 게 이게 바로 바이젠이에요. 바로 밀향이 나는 밀맥주고 호가든은 이 호가든 화이트 비어 같은 건 되게 맑은데 호가든은 그냥 슈퍼바이젠, 그냥 해페바이젠이라고 해서 약간 뿌연 거. 전 그걸 더 좋아하는데 그건 밀 함량이 많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높은 호가든. 요것도 이제 바이젠이고요. 그리고
요런 거. 바이젠, 슈테판, 헤페바이스피어 이런 식으로 밀맥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이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에일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유명해진 거. 그러니까 좀 주로 밀이 50% 정도의 밀이 들어가고 보리를 섞어서 여기 상면 발효식으로 이렇게 에일식으로 나오는 게 바이젠이고, 좀 하얀 맥주, 색깔이 연한 것은 바이스비어라고도 하고, 여과 방식에 따라 좀 뿌옇게 탁한 밀맥주는 헤페바이젠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좀 여과를 해서 좀 투명하게 만들었다 해서 크리스탈이란 말을 써가지고 크리스탈 바이젠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바이젠 중에 투명한 건 크리스탈 바이젠. 뭐 호가든도 바이젠이죠. 그래서 그냥 바이젠은 밀맥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바로 스타우트. 기네스가 대표적인데 이 스타우트도 에일 맥주입니다. 기네스 드리프트 오리지널이 있는데요. 이 스타우트라는 뜻은 강하다라는 뜻, 도수가 강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도수가 주로 8도 정도예요. 그래서 이 기네스에도 오리지널하고 드래프트가 있는데 그 차이는 대표적으로 거품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가 오리지널인데 오리지널의 거품은 이렇게 입자가 커요. 보시면은 입자가 크시고 거친 거품인 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드래프트는 거품이 진짜 고와요. 이렇게 생크림처럼 이렇게 뜰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얼굴에 바르고 싶은 느낌? 틀려요. 근데 그 맛의 향이라던가 약간 느낌은 오리지널이 더 진하고요. 드래프트는 조금 더 부드러운 스타일. 그러니까 드래프트는 생맥이란 뜻이고 오리지널은 그냥 그 기존의 오리지널 음료를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맥스 맥주를 먹어도 맥스 병에 있는 건 오리지널, 맥스 생맥주도 따로 팔거든요. 생맥이 드래프트라는 의미가 생맥이라는 의미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스타우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일에 대해서 쉽게 알게 되셨죠? 어때요, 여러분? 자, 에일 맥주의 특징은 뭘까요? 에일 맥주는 일단 맛이 하나하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애호가들은 에일 맥주만 먹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라거 맥주에 우리가 이렇게 입맛이 이렇게 그냥 길들여지면 에일 맥주는 처음에 좀 적응하기 힘들고 좀 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향이 너무 강하다던가. 그리고 라거 맥주에 비해서 제조 방식이나 이런 품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수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2배입니다. 2배 이상. 그래서 이제 에일 맥주에 빠지면 거의 양주값 나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양주는 조금만 마셔도 취하는데 맥주는 잘 안 취하니까 막 몇 병을 먹잖아. 에일 맥주를 한 병당 5,000원, 6,000원 이래가지고 마트에서 사면 싸지만 술집에서 먹으면 한 10,000원가량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싸요. 그리고 알코올 함량이 좀 높고 색깔이 좀 진하고 아무래도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이런 지역에서 만들고 우리나라도 요즘엔 IPA도 만들고 있고요. 외국 IPA나 이런 에일 맥주, 외국 맥주 평가 사이트 보면은 상위가 다 에일 맥주예요. 라거 맥주는 좀 저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냥 특색이 강하고 향이 진한 그런 맥주를 세계적으로는 선호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좀 이렇게 밍밍하고 부드러운 맥주에 좀 적응이 된 거죠, 사실. 좋아하기보다는 사실 난 적응됐다고 생각해. 지금까지는 국산 맥주만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에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라거 맥주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맥주가 라거 맥주예요. 요런 맥주가 라거 맥주예요. 오비 라거, 골든 라거. 그냥 노란색의 거품 확 나가지고 시원하게 마시는 치맥에 어울리는 맥주가 바로 라거입니다. 사실 라거의 매력이 있죠. 그냥 쉽게 먹을 수 있고 흔한 맛, 그냥 부드러운 목넘김, 구수한 맛. 그래서 이 맥주는 이렇게 라거 맥주는 맥주를 발효할 때 아까 에일은 상면 발효였잖아요. 라거는 하면 발효예요. 하면 발효식이라고 하는데 발효시킬 때 효모가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저온에서 냉장고 같은 저온에서 10일 동안 발효를 먼저 시켜서 이 효모를 가라앉혀요. 그 가라앉힌 효모를 가지고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적어도 이렇게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좀 장기간 숙성을 시키죠. 그래서 그러한 약간 냉장 기술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라거는 만들어진 지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맥주, 이렇게 뭔가 턱 쏘는 청량감, 시원한 맛, 흔한 맥주 이런 게 바로 라거입니다. 라거의 종류도 그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단 먼저 필스너 라거, 라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따가 마셔볼 건데 바로 필스너
라거. 체코에서 만든 필스너 우르켈입니다. 요거 드셔보셨나요? 라거 좀 마신다 싶어도 이 필스너 우르켈은 꼭 드셔보셔야 돼요. 라거의 원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진한 라거라고 할까? 라거의 원조. 막 먹기 좋죠, 사실. 그리고 소맥 만들기 좋고. 이 필스너는 처음에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이 맥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원래는 그전에는 영국의 페일에일이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체코의 필스너 우르켈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니까 너도 나도 이 필스너 스타일의 맥주를 만들게 되는 거야. 필스너의 특징이 바로 뭐였냐면 노란 황금빛 그리고 맑은 맥주 그리고 거품 딱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눈으로 봤을 때 되게 맛있어 보이고 그 맛이 좀 구수하면서도 쌉쌀하고 입맛이 되게 깔끔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라거만 먹다가 이제 에일을 먹게 되면 오 특이한데 이게 좋지만 좀 텁텁하고 좀 진한 에일을 먹다가 깔끔한 라거를 먹게 되면 우와 신세계야 깔끔하다 그래서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맥주를 쉽게 음료처럼 먹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좋았던 거야. 이래서 이제 이 필스너가 하나의 맥주를 만드는 방식이 돼버렸어요. 이 브랜드 때문에. 그래서 이 체코에서 만든 필스너 때문에 여기저기 필스너 이러면서 뭐 아메리칸식 필스너, 뭐 영국식 필스너, 유럽 필스너 뭐 이런 식으로 필스너 맥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고요. 이제 페일에일과 반대가 필스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제품 때문이라는 거. 필스너 맥주가 라거의 대표적인 거고. 그러면서 이 필스너보다도 조금 더 단맛을 넣고 조금 더 깔끔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페일 라거입니다. 페일 에일에서 페일을 갖다 쓴 것 같은데요. 이 페일 라거는 그냥 대표적인 뭐 아사히, 뭐 기린, 우리가 먹는 그러한 라거 맥주가 거의 다 페일 라거예요. 뭐 산미구엘, 하이네켄 이런 게 다 페일 라거. 조금 더 담백하고 깔끔하게 만들게 되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고, 예를 들어 여성 저격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뭐 카프리 같은 맥주, 카프리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런 쌀의 함량이 꽤 많이 들어가고 뭐 전분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부가물이 많이 들어가요. 카프리는 메가 함유는 높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성 저격 깔끔하고 목 넘김이 깔끔한 맥주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부가물들, 전분, 옥수수 이런 식의 구수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옥수수를 넣는다던가 물을 많이 넣는다던가 이게 막 부가물을 많이 넣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가물이란 영어로 에드정트 라거라는 게 생깁니다. 에드정트 라거라는 게 뭐 반드시 나쁘진 않아요. 맛 자체는 좋으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미국이 상업적인 맥주를 만들면서 9시, 8시쯤에 이렇게 사람들 저녁 먹고 나서 약간 맥주 땡길 때 그래서 막 맥주 꿀꺽꿀꺽꿀꺽 목 넘김이 좋은 맥주 막 거품 쫙 나오고 맥주 사와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날 정도로 막 광고를 한 거예요. 막 여성 저격, 남성 저격 맥주, 뭐 남자는 무슨 맥주 뭐 이런 식으로 막 광고를 막 상업적으로 만들고 마스코트도 만들고 이런 마케팅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맥주가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가격이 싸야지 잘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뭔가 부가물을 넣게 되고 부드러움을 위해서 막 쌀이나 옥수수, 전분 이런 걸 넣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에드정트 라거라고 하고 그게 우리나라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맥주 스타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에드정트 라거를 만든 거예요. 하이트, 카스 거의 다 이런 게 우리나라가 거의 에드정트 라거입니다. 미국의 에드정트 라거로 유명한 게 밀러, 버드와이저 뭐 이런 게 에드정트 라거죠. 좀 이렇게 좀 부드럽고 밍밍하고 좀 싱거운 느낌? 약간 우리나라 맥주 스타일. 그거 다 에드정트 라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거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라거 맥주의 특징은 뭘까요? 깔끔하고 부드럽고 먹기 편하다. 흔하다. 황금빛 맥주. 크리미한 거품. 청량감.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워낙 그게 흔하고 제일 많이 찾는 맥주기 때문에 어떤 음식하고도 어울리고 누구나 좋아하고 상업적인 맥주로 성공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90%가 라거를 만들고 있어, 기업에서. 요즘 조금 우리나라에서 다시 에일 열풍이 조금씩 들고 있지만 그래도 라거 맥주가 제일 무난하죠. 가격대도 무난하고 저렴하고. 그래서 그냥 가장 거의 흔한 맥주가 라거입니다. 그리고 눈 감고 근데 단점은 눈 감고 마시면 구분하기 힘들어. 취하면은 하이트랑 카스가 좀 더 쏘나? 하이트랑
오비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취하면 잘 모르겠어. 그 맛이 그 맛이다. 그런 게 이제 단점이죠. 맛에 특색이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라거고, 약간 치킨하고 어울리는 우리나라 치맥의 대표적인 건 바로 라거죠. 라거 맥주도 매력이 있어요. 뭐 꼭 에일만 좋은 건 아니에요. 라거가 지겨워지면 에일도 한번 먹어보고, 에일도 먹어보다가 뭐냐 또 라거도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약간 기호에 따라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맥주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잠시 소통의 시간을 잠시 갖고 우리나라 맥주의 역사도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